그 당뇨가 식이습관에 가장 또 중요하다 보니까 당뇨 환자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당뇨가 있으신 분들의 좀 공통적인 특징 이런 게 있으실까요? 네, 이 당뇨병은 대표적으로 잘 먹고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폭 또는 과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폭음, 폭식 또는 뭐 과음, 과식 이게 거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의 대부분이 보면 아침은 거르고 점심이나 저녁을 폭식하는 경우,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많은 경우에 과일을 건강식으로 생각하고 과잉 섭취하는 경향이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특징이 간식을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간식이 근데 바람직하지 않은 간식들이죠. 과자라든지 또는 음료수라든지 이제 베이커리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먹고, 그러니까 결국은 약간 단맛을 선호하는 경향들이 대체적으로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체중으로 보자면 물론 과체중이나 비만인 분들도 있지만 특히 이제 한국형 당뇨의 경우에는 체중은 정상이에요. 아니면 이제 살짝 과체중, 아주 심한 비만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정상이거나 살짝 과체중이면서 내장 지방은 굉장히 높고 반면 근육량은 부족하고 이런 좀 신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런 포도당 대사가 떨어지면서 당뇨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혈당을 낮추신다고 그 통곡물 100%로 밥을 지어 먹는 분들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 오히려 혈당이 더 오를 수도 있다고요? 네. 이게 뭐 현미밥이 백미밥보다 칼로리가 낮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현미, 뭐 흑미 또는 보리, 귀리 이렇게 도정하지 않은 통곡물이 칼로리 측면에서 보면 백미와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약간 높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혈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양소가 탄수화물이잖아요. 이 탄수화물의 양도 이 통곡물이라 하더라도 백미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백미밥 먹을 때는 양을 좀 줄여 먹다가 통곡물밥 먹을 때는 조금 더 안심하고 양을 좀 더 늘려서 먹는다면 오히려 혈당이 더 오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통곡물에는 불용성 식이섬유소 그리고 좀 소화가 잘 안 되는 탄수화물 또 피틴산 이런 성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소화력이 약한 분들이라고 한다면 소화에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복부 팽만감이나 뭐 가스나 좀 뭐 장 트러블 같은 것들을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자주 그러다 보면 장내 미생물 균형이 조금 무너지면서 장 점막에 염증 같은 것도 유발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면서 혈당을 높일 수가 있고요. 또 소화가 잘 안 되는 상태, 그러니까 소화불량 그 자체가 스트레스 호르몬을 많이 높이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또 혈당을 높이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잡곡을 쓰실 때에는 너무 욕심 부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 소화 상태에 맞게 잡곡의 양을 조절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잡곡밥을 먹을 때는 백미밥을 먹을 때보다 훨씬 더 천천히 충분히 오래 씹어서 드셔야 돼요. 당뇨 환자분들이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인식도 있는데 당뇨에 고기가 좋은지 나쁜지 궁금합니다. 이 당뇨병이 있을 때 고기를 적절하게 섭취를 한다면 일단 혈당이 안정화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또 혈당 조절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바로 근육이잖아요. 이 근육을 유지하면서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먹으면 아주 좋은 약입니다. 특히 소고기가 됐든 돼지고기가 됐든 닭고기가 됐든 살코기에는 류신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풍부한데 이 류신이 인슐린 분비를 돕는 작용을 해요. 자, 그런데 이거는 살코기의 경우이고 이제 문제는 우리가 좋아하는 삼겹살 또는 갈비 또는 닭도 날개 이런 기름진 부위를 만약에 위주로 섭취를 한다면 일단 총 칼로리도 높아지게 되죠. 포화지방 많아지게 되죠. 또 콜레스테롤 많아지게 되죠. 그러다 보면 이제 혈당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 고기의 또 하나 문제점은 바로 이제 조리 방법인데 우리가 아주 고온에서 팬에 굽거나 그리고 그것도 막 노릇노릇 뭐 살짝 바짝 막 구워가지고 먹거나 또는 숯불구이 같이 높은 온도에서 조리를 하거나 뭐 직화를 하는 이런 방식은 당독소도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 또 유해물질들 이런 것들이 헤테로사이클릭 아민 같은 이런 유해물질 발암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부위 선택을 하거나 또는
조리법을 선택할 때 주의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기를 약이 되게 잘 먹으려면 저지방 부위, 그러니까 살코기 부위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조리 방법은 가능한 삶거나 찌는 방법으로 선택을 하시고 또 드실 때에는 반드시 쌈채소 또는 버섯 이런 채소를 좀 많이 곁들여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양도 중요해요. 그래서 육류는 일주일 단위로 계획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육류, 특히 적색육, 돼지고기, 소고기, 양고기 이런 것들을 이제 기준으로 한다면 적색육은 모두 합쳐서 일주일에 최대 650에서 750g을 넘지 않게 섭취를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대략적으로 본다면 200g씩 일주일에 한 3번 나누어서 먹는다면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면 고기 외에 인슐린 관리에 좋은 식품이 또 있을까요? 네, 있어요. 그러니까 대두, 그러니까 콩이죠. 그리고 또 치즈 같은 유제품, 그리고 연어, 또 참치 이런 식품들이 인슐린 분비를 돕는 류신이 많이 함유가 돼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인슐린을 만들어내면서도 또 이 인슐린이 잘 작용하도록 돕는 미네랄이 바로 아연이라고 하는 미네랄이 필수인데요. 이 아연이 풍부한 식품이 호박씨, 해바라기씨, 아몬드 이런 견과류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양은 많이 들어있어도 식물성 식품에 들어있는 아연은 약간 생체 이용률은 좀 살짝 떨어져요. 그래서 뭐 굴이라든가 또는 어떤 고기의 간 아니면 또 살코기 이런 쪽으로 섭취를 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기는 합니다. 고기와 버섯을 같이 먹으면 좋다 하셨는데 그 이유가 좀 있을까요? 재미있는 옛 속담이 있어요. 버섯 장수는 장수한대요. 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 버섯이 영양이 뛰어난 식품입니다. 그리고 특히 고기와 궁합이 좋은 이유가 일단 고기를 먹을 때는 순식간에 칼로리 폭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겹살 1인분, 그러니까 한 200g 정도만 먹었다 해도 칼로리가 기본적으로 고기만 순수하게 먹어도 600에서 700kcal 정도가 되니까 여기에다가 뭐 소주도 마시고 뭐 밥이나 또는 냉면 같은 걸 곁들인다면 1000칼로리 넘는 건 순식간이고요. 뭐 2000kcal 정도도 높아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버섯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버섯은 충분히 많이 먹어도 칼로리는 거의 무시해도 될 정도로 아주 낮은 초저열량 대표적인 식품이고요. 또 식이섬유, 그중에서도 베타글루칸이라고 하는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이 베타글루칸이 육류를 섭취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아주 효과적인 성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 고기를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150도 이상에서 고온에서 조리를 하면 여러 가지 발암물질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유해물질들이 만들어지는 것 그리고 또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억제해 줄 수 있는 게 또 버섯이에요. 자, 그리고 또 일반 육류도 우리가 과하게 먹으면 문제가 되지만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뭐 햄이나 소세지나 베이컨 같은 이런 가공육들이거든요. 자, 이런 가공육들을 너무 먹거나 또는 적색육도 그렇고 너무 많이 먹게 되면 가장 무서운 게 대장암이에요. 그런데 이 버섯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이 대장암을 예방하는 데도 거의 최고의 성분으로 손꼽히기 때문에 포화지방이나 콜레스테롤 높은 고기하고는 정말 환상의 짝꿍이 되는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짜장면이랑 짬뽕 중에 당뇨에 그나마 더 좋은 메뉴가 있다고요? 더 좋다 나쁘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굳이 표현을 해보자면 당뇨가 있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하다면 저는 짜장면보다는 짬뽕을 좀 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가 일단 첫 번째 칼로리 측면에서 1인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짜장면은 칼로리가 약 한 800kcal 정도 되고요. 짬뽕은 짜장면보다는 한 15% 정도 낮은 한 690kcal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칼로리 측면에서 짬뽕이 살짝 유리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탄수화물 측면인데요. 짜장면은 1인분에 탄수화물이 약 130g 정도 함유가 되어 있는데 짬뽕은 살짝 낮게 한 100g 정도 함유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짬뽕이 살짝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혈당 지수 측면인데요. 사실 짜장면은 보면 면도 면이지만
다양한 소스에도 보면 설탕도 들어가죠. 전분도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부재료로 넣는 것도 양파가 많이 들어가고 감자 많이 들어가고 뭐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면과 소스가 더해지면서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짜장면 한 그릇을 다 먹으면 각설탕을 한 45개 정도 먹는 정도의 그런 당류가 들어 있으니까 혈당 스파이크가 있을 수 있죠. 이제 반면에 짬뽕은 국물만 좀 조심을 한다면 해물이 들어간 것도 있고 또 채소 건더기도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짜장면보다는 혈당을 조금 덜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혈당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제 밀가루 음식을 끊어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많이 받으시는데 도저히 못 참겠다면 이제 어떤 것들과 좀 같이 섭취하는 게 좋을까요? 당뇨가 있을 때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없어요. 문제는 양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밀가루 음식을 내가 도저히 못 끊겠다 하면 일단 일회 섭취량을 최소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상담을 할 때는요. 아쉽지만 그냥 맛만 볼 정도 약간 요 정도 한번 생각하고 드시면 어떨까라고 많이 이제 추천을 해드려요. 자, 그리고 혈당의 급상승을 막는 식이섬유, 단백질, 지방, 이 영양소들이 적절히 잘 배합되도록 같이 먹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가능한 경우라면 견과류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한 봉지를 갖고 다니면서 내가 밀가루 음식 먹기 전에 먼저 한 봉지를 먹어도 되고 아니면 슬라이스 된 치즈 한두 장 또는 삶은 달걀 뭐 이런 것들을 밀가루 음식 먹기 한 10분쯤 전에 먼저 먹어주면 밀가루 음식 먹을 때 훨씬 더 혈당이 천천히 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밀가루 음식을 먹을 때에는 가능하면 채소를 꼭 곁들여서 먹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또 후식도 마찬가지예요. 후식도 달달한 커피 뭐 이런 거 사실 밀가루 음식 먹으면 커피가 더 당기거든요. 자, 이때도 커피보다는 녹차나 콤부차 같은 걸 좀 마시면 혈당을 조금 더 천천히 올리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